여러분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의학의 뭐 구호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치미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고 화면을 보시면 치미병의 한자어를 표시했는데 여기 뜻을 해석하면 첫 번째 글자가 다스릴 치 또는 뭐 치료하다 할 때의 치이고 두 번째 글자는 안일미라는 뜻이고 마지막 글자는 병 걸릴 때 말하는 그 병입니다. 이 세 글자의 뜻을 다 합쳐서 말하면 치료한다 아닌 병. 다시 말하면 병 아닌 것을 치료한다. 근데 그렇게 말해도 좀 이상하죠. 병이 없는데 그것을 왜 치료하니? 그래서 심이병의 핵심은 병이 되기 전에 몸에 안 좋은 상태를 미리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제일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몸의 상태가 병이 걸렸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병으로 이어질 것 같거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때부터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의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상의 정도나 건강 문제의 수치나 지표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는 현대의학과 크게 다릅니다. 몸이 이상하게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죠?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상으로 뭐 이상이 없으면 그냥 환자분라고 집에 가셔서 푹 쉬고 물 많이 드세요 하는 의사들의 흔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의사들이 환자분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개발한 치료법들이나 뭐 진단법들 수치상으로 뚜렷한 이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면 치료하기가 정말 힘든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법의 핵심은 우리가 완전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제일 작은 단위로 해석해서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닌 일부 또는 국소에 집중해서 세포 수준이나 분자 수준의 효과가 강하게 효과를 내는 약들을 사용해서 몸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약들의 뚜렷한 표적이나 대상이 없으면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 없으면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은 며칠 동안 잘 지나다가 갑자기 툭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단계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은데 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병의 뚜렷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이 어떠한 의학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기본 차이점을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한 보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한의학의 치료는 과연 어떻게 효과를 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이것을 설명하면서 현대의학의 치료과의 차이점, 또 뭐 각 의학의 장단점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현대의학의 치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그걸로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의학의 핵심에는 반원주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한 번 더 다시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몸의 다양한 생리적이거나 병리적인 기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의 제일 작은 단위들까지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그 단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소단위의 특징, 형태, 기능 등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그곳에 맞춰서 치료 약물들이나 다른 치료 방법들을 발전합니다. 아니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이나 치료법들은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 조직이나 뭐 세포 또는 뭐 분자 수준까지 효과를 내어서 아주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대단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반면에 이러한 치료법들의 단점은 우리가 원하는 표적 대상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외에 신체 부위나 다른 대상들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법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의 작용에서 흔히 보이는 강한 부작용도 말하고 또 아예 표적 대상 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특정한 신체의 한 대상을 치료하기에는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한 부분에 집중하느라 전체적으로 몸의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기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항상 각 부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한 반응들을 잘 고려하지 못한 점은 때로 정말 위험한 결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이면 비교해서 한의학이 어떤 효과를 좀 낼까요? 그것의 대답은 거의 현대의학과 정반대입니다. 한의학의 치료법들은 주로 몸 전체를 위주로 치료 대상자를 잡고 어떠한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몸의 균형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항상성이 이거 깨질 때나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몸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충하고 필요 없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빼주고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한 부분에만 강한 자극을 주는 것보다 신체를 한 단체로 봐서 모든 부위 아니면 많은 신체 부위에 보다 또 조금 더 부드럽지만 동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치료법들을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의 장점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주고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막고 몸의 항상성이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단점이 있던 것처럼 한의학도 당연히 단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현대의학처럼 특정한 표적 대상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진짜 위험하거나 건강에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때 치료의 효능이 현대의학만큼 미치지 못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현대의학을 믿고 치료받을 거냐? 아니면 한의학을 믿고 치료받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는데요. 그런데 그것의 대답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각 단점은 상대편의 장점이 되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영상의 마지막이면서 제일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사극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과 비유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극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고대 장군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겠죠? 저도 그런 영화 많이 봤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저도 많이 봤는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그런 약간 사극적인 내용 많이 좋아해서 여기 제 집에서 삼국지책 또는 호기로책까지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한국의 예능계에서 다양한 모습들의 장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장군들을 사실은 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군의 그 종류는 맨 앞에 전열들에서, 맨 앞 전열들에서 일반 병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직접 싸우는 장군이고 두 번째 종류의 장군은 맨 앞 전열부터 멀리서 싸움 전체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전군의 명령을 내리는 장군. 맨 앞에 있는 장군은 자기 바로 주변 영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주 강하게 싸움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자기 영역을 벗어난 병사들에는 미치는 영향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싸움 전체를 지켜보는 장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 장군은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서 약해 보이는 장소에 증원병을 보내주고 싸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부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병사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계속적으로 싸움터에 어느 한 곳이 너무 허약해지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군대의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전체를 다스리느라 어느 한 것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거기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크게 응원하거나 효과적인 명령을 직접 주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맨 앞 터널에서 병사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자기 영역에서 아주 강하게 싸움을 끌어낼 수 있는 장군은 현대의학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멀리서 싸움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전체적으로 군대를 다스리며 싸움을 끌어내는 장군이 한의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도 적어도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 다 잘 아시겠죠. 전쟁을 수행할 때 두 종류의 장군이 같이 손을 잡아야 전쟁을 제일 효과적으로 승리를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각 의학의 장점으로 상대편의 단점을 보충하며 보다 모든 환자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의학의 탄생을 바라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만든 이 영상이 그러한 날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오게끔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자 설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한의학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치료 그리고 치료 효과들에 대한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나비의 학기였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행복하게. 나비처럼 날아라.